리그 선두권이 한번 크게 요동쳤던 세리아 2020-21 시즌 23라운드 정리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시작은 피오렌티나와 스페지아의 경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피오렌티나가 3대0 아주 귀중한 1승을 챙겼죠. 이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피오렌티나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 카스트로빌리와 블라우비치였습니다. 우선 두 선수가 팀의 선취골을 합작해냈었는데요. 내친 김에 카스트로빌리는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에이세릭까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진귀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세릭의 득점입니다. 에이세릭의 세리아 통산 두 번째 골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골이 2018년 5월 6일 제노아와의 경기였으니까 무려 2년 9개월 만에 골을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 하나도 추가를 했던 피오렌티나였습니다. 프란델리 감독은 세리아 통산 100승을 달성했는데요. 역대 피오렌티나 감독 중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칼리아리와 토리노의 경기, 토리노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리노는 5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아주 지독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요. 아주 귀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결승골은 수비수 브레메르가 넣었습니다. 감격의 승리를 거둔 토리노는 강등권을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다비데 니콜라 감독은 토리노 감독 부임 이후 첫 승을 챙겼습니다. 반면 지난 시즌 중반까지 순위가 4위까지 올라가며 돌풍을 일으켰던 칼리아리, 이번 시즌은 참 힘든데요. 특히 이번 시즌은 수비진에 고딘까지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리그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결국 강등권으로 내려앉게 됐는데요. 토리노의 니콜라 감독이 부임 후 첫 승을 거뒀던 경기에서 칼리아리의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치오와 삼프도리아의 경기, 라치오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테판 라두가 탈장 증세로 팀에서 이탈한 라치오였는데요. 하지만 드디어 룰리치가 부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는 루이스 알베르토가 결승골을 뽑아냈는데 이번 시즌 알토란 같은 골들로 라치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알베르토입니다. 특히 득점 부분에서 지난 시즌 플레잉 타임의 절반 정도만 소화하고도 벌써 지난 시즌 골 개수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어시스트 개수가 급감했습니다. 아니 증발했습니다. 지난 시즌 무려 16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루이스 알베르토. 하지만 이번 시즌 아직까지 어시스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솔직히 패싱 능력은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알베르토의 패스를 임모빌레를 비롯한 공격수들이 날려먹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이 이번 시즌 특이점입니다. 어쨌든 다시 승리를 추구하면서 지난주 인테르전 패배를 빠르게 수습한 라치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자신의 통산 세리아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라치오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선수 명단을 조작해서 경기에 투입하고 또 자가격리 기간을 어긴 부분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욕을 좀 처먹어야 될 사안이죠. 야 씨발 그러다가 상대팀 선수들도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놈아!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강등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승점 삭감이라든지 혹은 몰수패라든지의 조치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노아와 베로나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감독을 벨라르디니로 바꾼 이후에 제노아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경기 역시 지지 않으면서 최근 7경기 4승 3무,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먼저 일리치에게 골을 내줬던 제노아. 하지만 제노아에게 행운이 따라왔는데요. 베로나 수비수 멀트 체튼의 환상적인 개발 솜씨로 슈무로도프가 가볍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니의 골로 다시 리드를 빼앗긴 제노아. 후반 추가 시간 바델의 극적인 골로 비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강등을 걱정해야 했던 제노아. 하지만 최근 상승세에 힘입어 어느덧 순위를 리그 1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사스올로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한 골씩 주고받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사스올로의 실점 장면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먼저 마냐넬리가 말도 안 되는 백패스로 1차적인 위기를 만들었고 2차적으로 마를론이 클리어링에 실패하면서 손쉽게 볼로냐가 첫 골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선취골을 넣은 볼로냐 쪽에서 큰 변수가 생깁니다. 아론 히키가 공이 지나간 뒤에 카푸토에게 무리한 태클을 가하면서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한 겁니다. 이후 사스올로는 카푸토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골키퍼 스크롭스키 활약이 정말 큰 힘이 됐는데요. 특히 막판 마를론의 두 번의 헤더를 깔끔하게 막아낸 것은 정말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중위권에서 무승부 경기가 참 많았습니다. 다음에 치러진 파르마와 우디네스의 경기 역시 2대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파르마가 정말 심각한데요. 2021년 들어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거둔 승리는 2020년 12월 1일 제노아전 2대1 승리, 석 달 가까이 1승도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득점. 거기다 파르마 미아엘라가 PK까지 얻어내면서 파르마는 참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쿠츠카가 잘 차놓으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드디어 파르마가 귀중한 1승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역시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죽같이. 오카카의 헤더골로 우디네세가 따라 붙더니 결국 우디네세의 누이팅크가 동점골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아주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는 파르마. 아직 리그가 15경기가 남아있지만 진지하게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파르마의 부진에 아주 크게 돋보이는 선수가 바로 코르넬리우스입니다. 팀의 주전 공격수지만 23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부진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콘버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선두 인테르와 2위 밀란의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 밀란 더비는 인테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점유율만 보면 인테르가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인테르가 이렇게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역습 위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좋은 결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테르의 전략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수들이 바로 이 4명의 선수들인데요. 바렐라, 하키미, 라우타로, 루카쿠 모두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킥으로 효율적인 역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골도 루카쿠의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골이 특히 인텔의 효율적인 역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하키미의 롱패스로 시작했던 공격. 루카쿠가 한번 버텨주고 다시 하키미에게 내줬고 하키미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선수들이 올라와주면서 방향 전환, 라우타로의 골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세 번째 골도 페리시치가 때렸던 롱패스 한 방이 그대로 루카쿠에게 연결이 됐고 루카쿠는 그대로 밀고 나가서 골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유감없이 괴물 피지컬을 선보였던 루카쿠, 1950년 베니토 로렌치 이후로 무려 71년 만에 밀란 더비 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파 이탈리아까지 합치면 밀란 더비 5경기 연속골입니다. 완벽하게 밀란을 쥐고 흔들었던 라우타로와 루카쿠 콤비. 하지만 이 선수들 외에 이번 승리 최고 수훈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골키퍼 한다노비치입니다. 시즌 초반 노세바 기미까지 보였지만 최근에 폼이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특히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밀란이 거세게 공격을 해올 때 미친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스코어가 1대0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골이라도 들어갔다면 쉽게 인테르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겠죠. 다만 인테르 팬으로서 가슴 철렁한 장면이 있었죠. 3대0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바렐라. 하지만 갑자기 허벅지 뒤쪽을 붙잡으면서 햄스트링 부상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단순한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밀란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아쉬웠지만 특히 캡틴 로마뇰리가 가장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느리기 때문에 경기 내내, 아니 인테르를 만날 때마다 루카쿠에게 계속 밥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피올리 감독도 전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질라탄의 머리만 노리는 단순한 전술이 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밀란까지 꺾어버린 인테르, 이제 2위 밀란과 승점 4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5위 아탈란타와도 승점 10점 차로 벌리면서 적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 많은 골을 주고받은 끝에 아탈란타가 4대2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아탈란타는 가스페리니 감독의 퇴장을 당하면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요. 감독이 없는 아탈란타를 이끌었던 선수는 무리에리였습니다. 이번 경기 거의 돌격대장이었는데요. 팀의 선취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 드리블 돌파로 계속 나폴리 수비진을 헤집으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도 많이 뿌렸습니다. 거의 무리에리 플레이메이커였죠. 반면 나폴리는 추격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딱 한 놈이 아쉬웠는데 바로 바카요코였습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빠가사리 같은 성의 없는 백패스로 공을 그대로 무리엘에게 건네줬는데요. 이 빠가사리가 결국 그대로 무리엘의 골로 연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폴리는 패스미스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 결과 이런 기형적인 스탯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탈란타의 수비 선수들의 볼 탈취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으로 챔피언스리그 막차를 탈 수 있는 4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로마, 아탈란타, 라치오, 나폴리 등등이 촘촘하게 순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큰 이변이 하나 생겼는데요. 약팀 하나는 잘 패기로 소문난 로마가 베네벤토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무승부입니다. 베네벤토의 수비수 글릭이 57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수적 우위를 갖고 경기를 뛰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곧바로 제코를 교체 투입하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제코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모든 크로스가 전부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로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엘샤라위가 PK를 얻어냈죠. 하지만 옵사이드로 이 PK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진짜 그냥 안 되는 날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리아 공식 전투력 측정기였던 로마는 드디어 망가졌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유벤투스와 크로토네의 경기였습니다. 유벤투스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리그 꼴찌를 상대로도 유벤투스는 답답했었는데요. 승리로 이끌었던 선수는 호날두였습니다.
가볍게 헤더로 팀의 선취골을 뽑아냈던 호날두. 두 번째 골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분명히 호날두가 박스 바깥쪽에서 중거리 슛을 가렸단 말이죠. 왜 그 이후에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호날두가 멀티골을 박으면서 세리아 득점왕 경쟁도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잠시 득점 선두에 올랐던 루카쿠는 다시 호날두에게 밀려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경기에 여유가 생겼던 유벤투스, 두 명의 유스 선수가 세리아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 우선 미드필더 니콜로 파지올리가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으로 패스 잘 뿌리면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측면 자원 알레산드로 디파라도도 키에사와 교체로 들어가면서 세리아 첫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선수는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아직까지는 판단이 잘 되지 않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프란델리 감독이 세리아 통산 100승을 달성했고요.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 역시 세리아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칼리아리의 디 프란체스코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인테르의 루카쿠는 무려 71년 만에 리그 밀란 더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인테르 선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의 두 유스, 니콜로 파지올리와 알레산드로 디파르도는 세리아 무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